오늘은 50대 퇴직자 중 무려 95%가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95%의 퇴직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후회한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후회들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여러분들은 살면서 후회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후회를 좀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50대 퇴직자들 뿐만 아니라 60대도 그렇고 40대도 마찬가지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젊었을 때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걸, 그러면 좋은 직장 잡아서 돈도 많이 벌 걸, 그리고 지금 좀 건강이 안 좋다면 좀 더 체력이 있을 때 건강을 좀 잘 관리를 할 걸, 돈이 없다고 하면 대부분이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좀 더 젊었을 때 저축도 좀 하고 재테크도 좀 하고 이렇게 할 걸,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이런 말을 좀 더 많이 할 걸,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후회들을 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요즘 50대 퇴직자들 분들하고 인터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의외로 많은 50대, 60대 퇴직자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서,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해 놓지 않아서 정말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최근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읽어보니까 50대 이상 퇴직한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1위가 뭐냐면 재정관리. 재정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를 37.5%가 후회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재정관리라고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면 연금들이 있죠. 국민연금, 공적연금에만 의지해서는 노후 생활을 하기가 조금 빠듯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 저축이나 연금 보험 이런 개인연금 관리를 못한 거를 많이 후회를 하셨고, 주식이나 ETF 펀드 이런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재정관리 못한 거, 요것도 좀 많이 후회를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직장인이라서 자연스럽게 이 상층연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요거를 회사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준비를 운 좋게 했던 거고요. 이 상층연금 말고는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정도, 요거 말고는 투자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이 여러 설문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자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정 노후 생활비 부부 기준으로 약 한 270에서 300만 원 초반 이 정도라고 많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 대도시냐 소도시냐 생활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라고 해요. 이 270만 원, 300만 원에 매달 들어가는 이 생활비를 연금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메꾸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부부 노후 생활비뿐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이제 매달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늦게 좀 결혼했어요. 37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딸이 2명 있는데 아직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고 이러면 이제 교육비가 좀 많이 더 지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될 거고, 나중에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50대 퇴직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퇴직 후 일자리 계획 및 준비가 안 된 거를 후회한다고 답한 퇴직자들이 24.5%였어요. 퇴직하고 연금만으로 이 노후생활비 마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하고도 계속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일을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못했다, 이래서 조금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똑같은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7년 전부터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요. 직장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7년 전에는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뭐 술과 담배에 의존하고 막 이런 무기력한 직장인에 불과했는데 어떤 계기로 어떤 한 행동을 하면서 좀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좀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제 이야기를 어떻게 변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0대 퇴직자들이 후회하는 거, 가장 후회하는 게 건강관리라고 답을 했어요. 네, 건강 정말 중요하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기 때문에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17.75%가 네, 요걸 이제 관리를 못했다. 건강을 관리를 못했다라고 후회를 하셨습니다. 이 건강관리 관련해서 저도 이제 뭐 꾸준히 매일 운동을 못하고 있어서 반성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까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26년 동안 피웠는데 이거를 한 6년 전에 네,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끊은 거는 좀 건강관리를 잘 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체중이 좀 85kg까지 나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5kg, 6kg 이 정도까지 감량한 거 그걸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거 이 정도 건강관리를 한 거는 잘했는데 매일 꾸준히 뭔가 네,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체중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식이요법 하고 이런 거를 좀 못해서 이 부분은 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가 후회하는 거 네 번째가 취미 여가 계획 및 준비를 못한 거를 하지 못했다. 이게 11.5% 퇴직자분들이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취미와 여가 생활 이렇게 하면 뭐 여유 있게 놀러 가고 뭐 네, 그런 거죠. 취미 활동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응답자들이 이런 이유를 댄 게 뭐냐면 바쁘게 살아서 그러니까 여가 생활을 못한 거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즐기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충분한 돈이. 그래서 충분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놓지 못했다. 근데 이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더라고요. 취미나 여가 생활도 결국은 시간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후회하는 게 가족 및 인간관계 관리를 제대로 네, 못한 거를 후회한다. 이게 3.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1위부터 5위까지 다 더하면은 95%가 되거든요. 인간관계 관리도 이게 솔직히 뭐 재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인맥을 충분히 만들어두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50대 퇴직자 95%가 후회하는 걸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네,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예외는 아니었어요. 7년 전에는 정말 이 50대 퇴직자들이 95%가 후회하는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후회하는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부분이 변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상을 쭉까지 시청을 하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스트레스 맨날 받고 술과 담배에 의존했고 아이들한테 화만 내는 이 저 같은 무기력한 직장인이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변하게 된 계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행동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월급 이외에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이런 엔잡러, 네, 엔잡러가 된 결정적 계기를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장인으로서 이제 특이한 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직장 경력이 지금 한 22년, 23년 이렇게 됐는데 14번이나 네,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 많이 때려쳤죠. 네. 뭐 하루 만에 때려친 회사도 있고, 뭐 일주일 다니다 때려친 회사, 한 달 다니다 때려친 회사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네, 열정도 없고, 그리고 멘탈이 너무 약해요. 네. 상사가 소리 지르고 뭐 이러면은 막 심장이 막 뛰고, 뭔가, 나한테 너무 이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막 꼬이고 뭐 상사가 잔소리하고 그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직장 동료가 안 도와주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사표를 내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고는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이한 점, 직장인으로서 특이한 점 14번 사표를 쓴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열정 1도 없던 제가 7년 전부터 한 가지 행동을 하면서 지금은 네, 엔잡러가 됐다. 네, 요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네, 제가 책 3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작가가 되니까 이제 강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브랜딩이 되니까 이제 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네, 상담도 해주고 코칭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제가 제작한 상품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유튜버,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월급위의 수입 파이프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이 엔잡러가 된 이후부터 뭔가 내가 괜찮은 인간이네. 나도 뭔가 꾸준히 오랫동안 하면은 다른 일을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뭔가 재능도 좀 발견하고 돈도 벌고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좀 더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퇴직 후에 뭐 먹고 살지, 뭐 어떤 일을 할지 이런 막연한 불안감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회사는 15번째 회사는 9년 동안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경력 중에서 제일 오래 다니는 회사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 제가 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 7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 일요일 아침이었거든요. 제가 그 전날에도 회식하고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침대에서 뻗어서 뭐 11시까지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집에 와서 주말에 아이들하고 좀 놀아줘야 되는데 잠만 자고 코빼기도 안 배치고 청소도 안 도와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 몰래 자기계발 모임에 제 이름으로 이제 참가 신청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화를 냈죠. 제 동의 없이 막 그런 걸 내니까 평일 동안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맨날 야근하고 늦게 오고 술 마시고 이래서 제가 쉴 시간이 없었는데 주말까지 내가 그걸 뭔가 배워야 되냐 이렇게 짜증을 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아내 말을 듣고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임 특징이 뭐냐면 이제 매주 한 권의 선정 도서를 이제 미리 정해서 읽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 번째 선정 도서가 미국 작가가 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작가도 습관의 재발견을 쓴 작가도 팔굽혀펴기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이 얘기가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뭐 팔굽혀펴기 한 번 정도야 제가 아무리 시간도 없고 무기력하고 뭐 열정도 없다고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 자기개발 모임에 참가했던 12명하고 같이 습관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습관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제 습관이 책 2페이지 읽기였거든요. 책 2권이 아니고 책 2페이지, 꼴랑 2페이지예요. 이게 한 2분, 3분이면 읽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습관을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글들이 모여서 나중에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책을 출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인 습관 홈트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했고, 그리고 제가 습관을 하니까 그때는 어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큰딸이 아빠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낯선 행동을 하잖아요. 평상시 안 했던 책을 읽고 막 뭔가 글을 쓰고 이러니까 이제 신기해서 다가와서 아빠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책 읽고 뭐 이렇게 글 메모한다 하는 걸 보고 이제 제 딸도 나도 아빠 따라하고 싶다 이러면서 본인도 이제 노트에다가 뭔가 책을 읽고 모르는 단어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걸 사전을 찾아서 적는 이런 습관을 시작을 했어요. 책 출간할 당시에 2년 동안 한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책을 냈고, 세 번째 책은 제가 저 혼자 습관을 실천한 게 아니고 약 한 1,500명하고 같이 습관을 계속 이제 6년 동안, 7년 동안 했거든요. 저와 같이 했던, 제가 코칭했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를 엮어서 내용을 담아서 낸 책이 습관의 완성이라는 세 번째 책을 출간을 했어요.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삶이 변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같이 했던 사람도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핵심 습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핵심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아침에 조깅을 하려고 어떤 사람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조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일찍 자야겠죠? 그죠? 일찍 기상하려면. 그리고 일찍 자야 돼요. 그러면 일찍 자려면 밤에 뭐 야식을 하거나 뭐 이런 야식을 먹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찍 잠들어야 되고, 또 숙면을 취하려면 취침 전에 야식을 먹지 않는 습관, 그리고 술을 먹지 않는 습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습관이 덩달아서 만들어진다. 이게 그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그 핵심, 첫 단추, 시작점, 이게 조깅이잖아요. 아침 조깅. 이게 핵심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책 2페이지 읽기라는 게 아주 작고 사소한 이 핵심 습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이 핵심 습관이 제가 이제 책 2페이지를 읽기 위해서 퇴근하고 나서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불특정하더라고요. 변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회식도 있고 야근도 있고 뭐 친구 모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자라고 해서 이제 새벽 기상을 했었고, 그리고 책을 읽고 이제
휘발유처럼 정보가 다 날아가니까 그걸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고 블로그에 글을 쓰는 습관으로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핵심 습관 하나만 바꾸면 그 밖에 모든 것, 제 삶의 여러 가지 좋은 행동들을 이렇게 바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게 이제 핵심 습관의 역할, 좋은 점이죠. 유명한 블로거인 리오 바바우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7년간 취재기자와 소설가로 활동을 해오다가 현재는 방문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블로그 젠 헤비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뭐 10몇 년 전에는 큰 돈을 빚지고 과체중에 정크푸드를 즐기는 이런 중독에 빠진 심각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뀌게 된 게 담배를 끊으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one change at a time. 네, one change at a time 해석을 하면 네, 일단 무조건 한 가지만 바꿔보자. 네, 여러 가지 한국 사람들이 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무리해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운동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뭐 다이어리도 쓰고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제풀에 죽어서 우리의 열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네,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초반에 세팅하고 뭐 습관을 목록을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한 가지씩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50대, 60대가 되면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one change at a time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분도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뭐 이 사람도 이제 담배를 끊는 데 성공해서 금연에 따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달리기로 얻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식주의자가 됐고 그리고 푸른 채소 덕분에 몸과 마음이 맑아지면서 2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명상가가 됐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해하죠. 그래서 이 불안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정말 미리미리 준비만 하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뭘 시작하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one change at a time. 네, 일단 무조건 한 가지만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오 바바우처럼 네, 금연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요. 저처럼 책 2페이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뭐 물 마시는 습관, 규칙적으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는 습관 이걸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거울 보면서 매일 화이팅,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거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씩 해보는 게 이게 여러분들 삶의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변화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50대 퇴직자 95%가 가장 후회하는 이 5가지 중에 최소한 몇 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명하게 은퇴해서 행복한 인생 2막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